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8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뉴욕시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입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욕시의회 로리 컴보 여성인권위원장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입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려고 마련한 자리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참여센터 등 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들과 한국에서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 그래 해서 안 되죠. 이거는 뭐 협상?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한 증언이 있는데 증언도 없이 뭐 자기네들끼리 협상 이거는 전적 반대입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바른 좀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세계를 위해서는 세계가 전체 다 일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만 이 세계가 평온하게 됩니다. 성폭력 뿌리를 뽑습니다. 일본이 해결하면 이거는 반드시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회 로리 컴보 여성인권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컴보 위원장은 일본군이 성노예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기회를 정치적인 것만이 아닌 피해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직접적이고 진실성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컴퍼 위원장은 뉴욕시 위안부 결의안 채택은 국제 문제에 한정이 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에 관련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인신매매가 아직도 뉴욕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과 함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그런 인신매매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뉴욕시의회에서 반드시 그런 그 결의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또 이거 세 번째로 뉴욕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또 더욱이 우리 카운슬 워먼 로리 콤보 의원님께서 이번에 위안부 결의안을 또 오늘 여기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우리 50만 뉴욕 동포들을 대표해서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이고 특히 카운슬 워먼 콤보 분이 또 여자시니까 여성이 이 뉴욕시청 앞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제창했다는 것에 참 의의를 두고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한인과 소수계 이민자들의 민권 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와 제임스 레티샤 뉴욕시 공익옹호관, 뉴욕시 공익법률공단이 뉴욕시 재정국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연방지법 남부지원에 공동으로 제기했었던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과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 프로그램 법률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그간 영어 구사가 미숙하고 프로그램 규정과 행정 절차에 어두운 노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혜택 승계를 제때 하지 못해 임대료 폭등이나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서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객차 검사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지원은 기술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직 보조로서 전기, 전자,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도 인정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MTA 객차 검사관은 연령 제한이 없고 평생직이며 의료보험과 은퇴, 연금, 연 4주의 휴가 등 뉴욕시 공무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모두 보장받습니다. 시급은 $30부터 시작하고 매년 인상됩니다. 서류 접수는 4월 8일까지며 필기 시험은 8월 20일에 치러집니다. 한편 이번 MTA 객차 검사관 공개 모집과 관련해 한인 기술자 모임은 이에 따른 한인들의 지원을 독려하고자 취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MTA 객차 검사관 취업 설명회는 1차는 3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리들렉에 소재한 뉴욕 센트럴 장로교회에서 열리며 2차는 3월 20일 오후 4시 웨체스터에 있는 뉴욕 진리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MTA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력 신장은 커뮤니티의 힘을 키우는 첩경이고 이를 위해선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한인사회 주요 단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됩니다. 시민참여센터와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한인회 정상회가 당선 공고한 김민선 회장 측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 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해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유권자 등록 운동과 투표 참여를 적극 펼쳐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지구 한인 상록회, 미주동부 원불교 등 10여 단체가 참여했고 이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보다 효과적인 유권자 등록운동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는 이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한 뒤에 올해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등 3번의 예비선거와 1번의 본선거가 치러지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며 각 정치인 사무실에선 대선에서의 투표율을 소수민족 사회의 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로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와 미선거 등 관련된 이모저모 설명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7월 25일, 28일 각자 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델리게이트들, 슈퍼 델리게이트 다 참석해갖고 부통령도 선출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 때 부통령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선거는 뉴욕은 4월 19일 날이 선거인데 대통령 예비 선거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3월 25일. 그리고 연방 예비 선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는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예비 선거인데 이건 6월 28일입니다. 이때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6월 3일. 그리고 주 예비 선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3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란킹 후보도 나오고 이 주에 있는 주 상원 의원 전부 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은 올해 3번의 예비 선거, 1번의 본선거에 총 4번 선거를 하게 됩니다.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지금 43,753명. 이게 2015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 수가 추정치입니다. 이게 7만 명이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권자 등록률이 지금 6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주 전체는 59%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진짜 항상 그 미국에서 보면 이 대선에서 얼마만큼 투표를 했는가를 다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이 정치인 사무실에서 보면 자기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한인들, 지난번에 한인들 투표율이 안 높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대선에서 모든 투표율들을 다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확 좀 뽑히는 게 정해져 있고 변동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이 한인들이 밑집 지역이 있는데 근데 어디가 중요하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분들. 그건 주로 공화당 성향인데 만약에 한인들이 에이시안들이라도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기 이번에 얼마 전에 코커스가 있었던 슈퍼투데이 이전에 있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바다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배럴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이너리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라스베가스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있는 한인들이 사실은 만약에 몰표를 행사한다 그러면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죠. 우리 전화로 얘기했네.
그렇죠.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하면 그게 그 동네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혹시 또 질문? 그러니까 이번 대선 초창기에 공화당 후보로 올해 뉴욕에서는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일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프라이머리는 4월 19일에 실시되고 이에 따른 유권자 등록 마감은 3월 29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